찬란했던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위대한 왕들의 지혜와 백성들의 끈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기록의 이면에는 차마 역사서에 다 담지 못한 인간적인 고뇌와 가족 간의 처절한 비극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자의 미소 뒤편에 가려졌던 패자의 눈물, 왕이라는 숙명으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개인의 고통, 그리고 왕좌의 그림자가 드리운 비극적인 순간들을 다시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줄 인간 본연의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1막, 피로 세운 왕국과 고독한 왕자. 조선 건국의 영웅이자 피의 군주라 불린 태종 이방원. 찬란했던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위대한 왕들의 지혜와 백성들의 끈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기록의 이면에는 차마 역사서에 다 담지 못한 인간적인 고뇌와 가족 간의 처절한 비극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자의 미소 뒤편에 가려졌던 패자의 눈물, 왕이라는 숙명으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개인의 고통, 그리고 왕좌의 그림자가 드리운 비극적인 순간들을 다시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줄 인간 본연의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1피로 세운 왕국과 고독한 왕자. 조선 건국의 영웅이자 피의 군주라 불린 태종 이방원.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조선의 3대 왕인 그는 왕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형제와 처남을 서슴없이 제거하며 스스로 칼을 든 군주였습니다. 왕자를 향한 그의 욕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횃불이 흔들리고 비명소리가 뒤섞인 밤, 왕자의 난 한가운데서 말을 타고 진군하던 이방원의 눈빛은 오직 왕권 강화라는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의 숙청을 통해 그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반석을 굳건히 다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림자를 자신의 삶에 드리워야 했습니다. 왕좌에 앉은 그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만인이 우러러보는 골룡포를 입고 홀로 앉은 편전에서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것은 바로 피로 물든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깊은 고뇌였습니다. 그 고독은 왕이기에 감당해야 할 숙명이자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도 결국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세종,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 불릴 아들이 밤늦도록 책을 읽고 학문에 매진하는 모습을 그는 문틈으로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엄격한 군주로서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했지만 그 뒤편에는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고독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피를 묻히지 않고 평화로운 왕조를 이끌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 어린 왕의 비극 단종, 태평성대를 연 세종대왕의 시대가 지나고 또다시 비극의 그림자가 조선을 덮칩니다. 이번 희생양은 바로 어린 왕 단종이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삼촌 수양대군 내 야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계위정난의 밤, 김종서의 집 앞에 드리워진 수양대군의 그림자는 어린 왕이 운명을 결정짓는 불길한 서막이었습니다. 궁궐 마당에 홀로 앉아있는 어린 단종의 모습은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왕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운명을 지켜줄 어른도 믿을 만한 신하도 없이 그는 오직 홀로 모든 시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왕이었으나 왕이라 불릴 수 없었던 그 쓸쓸한 존재감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절미게 합니다.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탈출할 수도 외부와 소통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곳. 그곳 정자에 앉아 멀어지는 나룻배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단종의 뒷모습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삶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향한 마지막 그리움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왕은 그렇게 쓸쓸히 생을 마감하며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비극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광기와 몰락 연산군. 어린 단종의 비극 이후 조선은 또 다른 혼란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왕 연산군의 이야기입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던 의도는 점차 도를 넘어서 피해 숙청과 사치스러운 향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조선이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휘장이 드리워진 궁궐 연회장, 수많은 흥청과 기생들에게 둘러싸여 술잔을 들고 광기어린 웃음을 터뜨리던 연산군의 모습은 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의 폭력적인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화려하고 퇴폐적인 연회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조선 사회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신하들에게도 향했습니다. 신원패라 불리는 입을 조심하라는 패를 신하들의 목에 걸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하면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침묵의 공포가 고란에 가득했던 시간, 고개를 숙인 채 줄지어 선 신하들 사이를 비웃으며 지나가는 연산군의 발걸음은 그 어떤 이의 충언도 듣지 않겠다는 폭군의 오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폭군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됩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은 허름한 초가집 방 안 병들고 초라한 행색으로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창틈으로 먼지 낀 햇살이 들어오는 그 쓸쓸한 방에서 그의 텅 빈 눈빛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과오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광기의 왕은 몰락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의 절규, 이모화변 사도세자.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아마 가장 비극적인 부자 관계는 영조와 사도세자가 아닐까 합니다. 1762년 여름 한낮의 태양이 자결하던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 그곳에는 거대한 뒤주가 놓여 있었다. 뙤약볕 아래에서 흙먼지 투성이 옷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처절하게 울부짖는 사도세자, 그리고 그 아들을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아버지 영조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남다른 애정으로 대했지만 동시에 완벽한 왕제로 키우기 위한 지나친 교육열과 기대감으로 아들을 압박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자책감과 아버지의 꾸중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점차 정신적인 병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고 궁녀를 죽이거나 옷을 찢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는 영조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아들에게 자결을 명하지만 사도세자가 이를 거부하자 뒤주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두운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창경궁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뒤주. 그 틈새로 겨우 빠져나온 사도세자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으려는 듯 바닥을 처절하게 긁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살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절규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던 이는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어린 세손 정조였습니다. 겨우 11살에 불과했던 어린 정조는 비를 맞으며 할아버지 영조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를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손자의 간청조차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절망감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뒤주에 갇힌 채 뜨거운 한여름, 뙤약볕과 싸워야 했던 8일. 처음에는 간절한 울부짖음이, 다음에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뒤주 속은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뒤주 위로 파리들이 꼬이고 더 이상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순간, 주변을 지키던 군사들의 굳은 표정과 멀리서 이 비극을 지켜보던 나인들의 눈물은 한 시대의 가장 잔혹한 비극이 끝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8일 후 뒤주 문이 열리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사도세자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영조는 그제야 보혈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후 뒤주 앞에 앉아 통곡하는 영조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광기,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비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를 이은 그림자, 정조와 조선의 몰락,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봤던 세손 정조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왕으로서 이루어야 할 숙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아버지의 죽음이 부당했음을 밝히고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통해 무너진 왕권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돌봤지만 아버지의 비극은 그에게 늘 무거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결국 고종의 시대에 이르러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고종은 창밖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쓰러져가는 나라에 대한 회한과 무력감이 서려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상징적인 이미지. 그는 조선의 500년 역사가 어떻게 비극으로 얼룩졌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는 승리와 영광이 기록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수많은 이들이 겪어야 했던 개인의 고통, 시대의 부조리, 그리고 엇갈린 운명들이 만들어낸 비극의 연대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비극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역사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울려 퍼지던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침묵 속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숨겨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